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업을 시작했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은요,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 벌써 말투부터 태도부터 표정부터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뭐를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280만 원짜리 중국 한니발 한 대밖에 없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사업을 일단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제대로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망한 오리탕집에 첫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몇 명이 모였냐면 17명이 모였어요. 그 17명을 모아놓고 5시간 동안 이 사업은 엄청난 사업이 될 거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회사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익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되고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10억 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쿠스 리무진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리무진은 자기가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사나 비서가 문을 열어주면은 그때 내리고 타야 되는 것이 임페리얼이 반드시 지켜야 될 회사의 규정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하면은 그런 대로 믿을까 말까 그렇지만 하여간 말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17명 그 사람들 모아놓고 쥐뿔도 없는 회장이 와가지고 10억을 주겠다, 비서를 주겠다. 지도 기사가 없어갖고 지가 운전하고 내려와서. 그런데 하여간 하겠다고 계속 따라 나선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유상이 바뀌고 남편으로서의 유상이 바뀌고 아내로서의 유상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은 그거를 믿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확실하게 크게 가져야 돼요.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칠 만큼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그렇게 미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도 제정신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아이고 5천만 원 아니라 나는 200, 300만 들어도 환장하겠다. 아이고 나는 그 이상 번다는 건 믿을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내 인생에서 안 벌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그 믿음대로 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은 절대로 내 인생에서는 못 벌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거는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되면 여러분들이 미칠 만큼의 그런 목표가 생겨야 여러분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200, 300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200, 300만 벌면 좋지요 사실은. 아니 그것도 평생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 50만 원만 더 들어가 봐요. 뭔가 하나 바뀌어도 바뀌어.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시내버스 쪼르륵 안 쫓아다녀도 돼. 50만 원만 있어도. 매달 50만 원어치씩 옷을 사봐요. 그 집안 멋쟁이가 돼. 매달 50만 원어치씩 식품을 더 사봐요. 그 집안은 진짜 먹는 것은 풍성해져. 50만 원만 들어도요 사실은 큰 돈인 것은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이 나를 미치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 변할 만큼의 그런 목표를 머릿속에다가 반드시 세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수록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만 원 버는 것이 1000만 원 버는 거,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것보다는 1000만 원 벌려고 하면 10배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1억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거다 100배는 더 힘들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힘들게 벌고 있어, 돈을.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거는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돈 버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널려있는 게 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번다고 해서 더 힘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일 힘들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 300에서 700만 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게 살고 똑똑한 놈들 여기 다 몰려 있어. 그런데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7천만 원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는 도리어 경쟁자가 없어서 널널하다 이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갖고 더 힘든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쭉 적어보면은 집도 사야 되죠? 그럼 집도 집다운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몇억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모으려고 하면은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겠는가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집 사면 뭐해? 3년 5년 안에 집 사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안에 집 살려고 하면 상당히 빨리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30년 후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얼마 안 되는데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절반이 뭐야, 거의 다 가겠네. 근데 50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벌 계산하고 있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보면 30년 50년을 저축해야 돼. 죽을 때 집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3년 안에 5년 안에 내가 집도 살고 싶은 집을 사야 된다 이거야. 차도 그런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는요 좋은 차 줘봐야 타고 다니도 못해.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골프도 좀 치고 놀라고 하면은 여행을 가가지고 어디 관광지도 가서 쫓아다니려고 하면 다리라도 썽썽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걷지도 못하고 관절염 다 걸려가지고 눈도 침침한데 좋은 데 가면 뭐하냐고. 맛있는 거 먹어봐야 이빨 다 빠지고 입맛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돈 벌면 뭐하냐 이거야. 벌더라도 좀 젊은 날에 좀 치아도 좀 성성하고 뭐 맛있는 것도 할 때 이때 뭔가 돌아다니든지 여행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지. 늙으면 비행기 타는 것도 어지러워가지고 못타. 그러려고 하면은 계산을 빨리빨리 해보면은 3년 5년 안에 성부를 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뭔가 좀 주어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자녀들도. 그럼 평균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은 집은 3채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이요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자녀 시대는요 더 어려워요. 우리 시대에 집 사기 어려웠으면 자녀 시대는 집 사는 건 영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세대에서 집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집 하나 마련하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냐 이거. 20년씩 저축해가지고 겨우 아파트 하나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된다고. 집을 며느리 보고도 효도를 하니 안 하니 집안이 제대로 됐니 안 됐니 따지지 말고 아가 이리 와봐라. 너 신랑 차 타고 나가면 네 차 없어서 불편하지. 여기 5천만 원인데 좋은 차는 못 사겠지만 요거 가지고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차 하나 골라갖고 살아. 요렇게 딱 하면은 그 며느리가 효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머니에서 엄마로 바뀌어. 그냥 며느리는 다 어머니라고 그러더만. 잔소리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뭘 자녀들한테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정말 뭔가 제대로 해주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뭔가 제대로 해주고. 여기 남자분들 아내들한테 제발 3가지 좀 시키지 마세요.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는 거. 가정부 데려왔어요. 가정부. 여성분들도 그거 3가지 하지 마세요.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해야 돼. 그걸 안 해야 옆집 애터미 안 하는 옆집 아줌마가 그나마 일거리 찾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취직도 안 되는데 그 아줌마 일거리 뺏어갖고 내가 구역구역 하고 있으면 국가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거리들은 다 밖으로 보내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해주라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안 해야 된다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쓰면은 얼마든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2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있어야 되고. 조카 결혼식에 가가지고 좀 어려운 조카가 있으면은 한 3천만 원 좀 내놔. 20만 원 30만 원 따지고 있지 말고. 아니 그래야 좀 고모 같고 이모 같고 하지. 3천만 원 미리 딱 보내놔봐요. 그러면은 그날 그 이모는 신부보다도 더 빛나 그 예식장에서. 자, 어떻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나답게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 실제로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찌그러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죠.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들이에요. 보면 대개가 아등바등 거기다 맞춰갖고 살고 있는 사람 절대 부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입을 따지지 말고 내가 어디다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을 할 때 분명하게 지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런데 가만 보면은 평생 부자 안 될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어. 그리고 청춘 다 까먹어. 그리고 인생이 희망이 없다는 둥 뭐 하고 있어. 자기가 희망 없는 일만 선택한 거예요.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버는 일 가지고 노후 대책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요. 700만 원 이하를 벌어가지고는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자식들 가르치고 뭐 하고 나면은 늙어서 아파트 하나도 안 생기고 빚이 점점 늘어가게 돼 있어요. 300만 원, 400만 원 벌어가지고는. 적자 인생이란 말이에요. 계산해보면 뻔한 그 적자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이 200만 원 벌고 있는데 나는 300만 원 버니까 내가 더 번다 잘났다. 이러고들 살고 있는 거예요. 멍청이들 같이. 실제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해보면요, 3천만 원 이자 가지고는 아무런 답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편의 영화를 머릿속에다 그려놓으라 이거예요. 한 편의 영화를. 그러면 이 영화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하는 것을 양식을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에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에 눈금들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여기에 요 요소가 하나라도 반드시 균형 잡히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건강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건강하면 뭐 장수할 거고,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먹는 거 입는 거는 대개 해결이 돼 있으니까 주택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효도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공헌하는 삶, 여기 봉사 들어가고, 어떤 분은 여행, 또 뭐 잘 살려고 하면 자동차도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현금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빚 정리 이런 분도 있더라고. 이건 자유스럽게 쓰라 이거예요. 그런 대신에 반드시 요 항목이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헌하는 삶에는 봉사가 들어가 있고, 또 배우는 것은 자녀 교육, 자기 공부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는 효도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자, 이렇게 항목이 정해지면은 여기에 이렇게 10개씩 눈금이 있어요. 이 눈금은 현재 자기 건강 상태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야. 건강은 타고나서 그런 대로 괜찮아. 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은 77평 방 5개짜리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33평 전세 살아. 그래서 여기 효도는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마음으로만 했어. 봉사는 찌질이도 못했어. 자녀 교육은 지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줬어. 여행도 별로 못 갔어. 자동차도 마음에 안 들어. 뭐 현금은 거의 제로.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연결을 하면 요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작고 찌그러져 있으면은 인생 수레바퀴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10점 만점짜리로 다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점 만점짜리가 되면은 이 10점끼리 연결하면은 둥그렇고 커다란 인생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건강이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주택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 어떤 집이 있어야 되고, 효도는 내가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여행은 어떻게 하고, 자동차는 뭐고, 현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을지를 여기다가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쓰실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쓰라 이게요. 구체적으로. 즉 수치화하라 이거예요. 수치. 현금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고, 집 넓을수록 좋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77평. 그리고 수치화해야 되니까 얼마짜리냐 이거야. 10억. 이렇게 적으시라 이거야. 그리고 단계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한을 적으라 해요. 기한. 효도 구체적으로 적으시라 이거요. 엄마한테 잘한다 이렇게가 아니고 일주일에 전화는 한 번씩 한다.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용돈 드린다고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20만 원 30만 원 드리면서 효도 다 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노인네들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노인네들 되면 더 많이 필요해요. 200만 원 300만 원씩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치료비도 하고 뭐 생활비도 쓰고 동네 노인들한테 딸 자랑 아들 자랑도 좀 하고 기분 좋게 사실 거 아니냐 이거. 여행도 좀 다니고. 근데 20만 원 30만 원 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노인네들이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드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3년 5년 안에 이 시스템이 갖춰지려고 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다 벌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맨날 옆에 서민 아줌마들만 보고 그 남편 300만 원 버는데 나는 400만 원 버니까 좋다 이러고 있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 돈이 절대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달성이 되려고 하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남보다 많으니까 좋다, 상대 목표가 아니고 절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 돈을 정할 때는 하한선도 정해야 돼요. 반드시 얼마 이상은 내가 꼭 벌겠다, 그걸 정하라 이거야. 근데 한 가지 더 정할 게 있어요. 상한선도 정하라. 상한선. 얼마 이상은 내가 갖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라 이거야. 이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난뱅이에요.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 기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도네이션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그 선배들이 했던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모습들 보셨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매달 쓰는 것이 좋고 가족들에게 발표를 하라 이거야. 앞으로 77평 아파트를 살 거다, 에쿠스를 타고 다닐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야 된다, 아빠가 하는 일을 도와야 된다, 고생도 잠깐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빵빵 터뜨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터뜨리는 사람은요 한 달 이상 안 가. 여기 있을 때는요 야 나도 이런 꿈을 꿔. 근데 문제는 집에 가면서 꿈이 깨버려.
계속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꿈속에 계속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금방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